면역력 신경 쓰셔야 됩니다. 면역력에 이것만 한 거 없습니다. 최강인데요. 면역력에 좋은 거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갑 요 3박스 사면은 1박스 무료로 주신다고 하니까요. 애국 기업입니다. 밑에 전화번호 있죠? 전화 걸면 간단하게 주문 됩니다. 선물은 건강 챙기라는 거, 면역력 챙기라는 거 최고죠. 제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남성들 거시기도 좋고요. 여성분들 요실금에도 좋다고 합니다. 전 면역력 강화해야 돼요. 딴 것입니다. 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요. 김사랑 씨가 쓴 글인데 김사랑 씨는 유평에서 유명한 사람이 그걸 유평에서 소개해도 되는데 요게 단체톡에 그다음에 SNS에 화제가 돼서 떠돌기 때문에 떠평에서 다룹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자치경찰과 동방명주와 김사랑 정신병동 납치 사건 연관성, 이게 제목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중앙정부가 직접 경찰력을 관리하는 국가경찰제도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자치경찰제도란 자치지역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며 자치단체장에게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의 책임 또한 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치경찰의 문제점은 인사권을 쥔 지자체장의 눈치를 보면서 경찰이 지방선거에 법치주의가 훼손될 위험이 크며 지자체장의 개인 사병이 될 위험성이 크다는 게 첫 번째며, 두 번째는 지방 토호 세력이 자치경찰과 유착하면 닫힌 사회에서 경찰이 오히려 가해자를 쉴드 쳐줄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2014년 신안염전 노예 사건에서 보듯이 현재도 경찰이 순환 근무를 시행하지 않아 현지 경찰이 노예주를 비호하는 상황이고, 2019년 버닝썬 게이트가 터지면서 경찰 고위층과 유명 연예인들의 유착 관계가 더욱 드러나는 마당인데, 자치경찰제의 토호들과 유착까지 되면 해당 지역은 사법권이 없는 치외법권이나 다름없어진다. 가장 문제점은 중국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는데 한국은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준다는 것이다. 문제는 외국인 투표권자의 80%가 중국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권 때인 2001년 때부터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기로 합의하고 노무현 정부 때 법제화되어 2006년 5월 지방선거 때부터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기 시작했다. 특히 2007년 외국인 공무원 임용까지 허락됐는데 국가관과 애국심이 투철해야 하는 공무원과 자치경찰에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생각이 투철한 조선족의 대거 편입은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표권자의 80%가 조선족과 중국인 등이며 최근 중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안산시는 조선족 후보가 시장 후보로 나왔다. 자치경찰제까지 시행된다며 가정해보면 최근 반체제 인사를 송환시킨다는 의혹에 중국 비밀경찰 거점으로 거론되는 중국집 동방명주의 사장은 이런 말을 했다. 중국 유학생이 길에서 정신질환 문제가 발생했는데 서울 강서경찰서와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고 질병 등 돌발적 상황으로 한국에서 사망하거나 다친 중국인들을 10여 명 본국으로 돌려보냈을 뿐 반체제 인사 탄압이나 강제 송환 및 비밀경찰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했다. 대한민국에는 직계가족이 아닌 자가 정신병자를 정신병원에 넣을 권한은 지자체장과 경찰이 가지고 있다. 첫째는 지자체장이 연고가 없는 정신병자가 자타해의 위험이 있을 때 정신병원에 넣는 것을 행정입원이라고 하며, 둘째는 연고가 없는 정신병자가 자타해의 위험이 있는 장면을 시민들이 발견해 신고하면 경찰이 자타해 현장에서 119 구급차를 동원해 의사진단을 받고 응급입원시킬 수 있는 응급입원이다. 대장동 비리를 캐던 김사랑은 연고가 없는 정신병자도 아니며 자타해를 하고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인 집에 치킨 먹으러 가는 와중에 이재명 나와바리 성남경찰이 때로 덮쳐서 경찰차의 팔다리를 다 꺾고 폭행하면서 끌고 갔다. 모든 게 불법이기에 이들은 CCTV 영상을 끈질기게 요구하는 김사랑의 요청을 거부하고 지금도 은폐하고 있다. 대장동 비리 캐던 이재명 성남시 시민 김사랑의 경우만 보더라도 경찰이 이러한데 친중 행보를 보이는 민주당 지자체장이나 혹은 외국인 투표로 당선된 중국인 혹은 조선족이 지자체장 당선되고 자치경찰에 조선족 혹은 중국인들이 임명된다면 동방명주 사장이 말한 정신질환 유학생을 돌려보냈다는 건 경찰이 반체제 인사를 응급 입원을 빙자해 정신병동 끌고 가 며칠간 약물 투여받게 해서 정신병자 만들어 반체제 인사를 맘대로 돌려보내겠다는 건가? 조선족 중국인 투표권 남발로 이젠 한국인도
중국 비행하면 김사랑 같이 자치경찰에 의해 소리소문 없이 정신병동 끌려가 약물 몇 번 투여받다가 중국에 보내져 장기가 적출되어도 모르는 세상을 이젠 대한민국 국민도 살 수 있을지도 있지 않을까? 과거 등소평이 타국가와 전쟁이 나면 그 나라에 중국 난민 수억 명을 보내면 그 나라는 스스로 무너진다고 했다던데 우리나라 난민 정책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2019년부터 중국 형사 경찰 연수학원에 가서 한국 경찰들이 정기 연수를 맺고 일부 지자체 경찰들이 업무 협약을 맺고 검수 완박 공수처 등을 밀어붙였다는 소문도 무성한데 공수처란 게 중국 공산이 모델이란 소문이 무성하지 않았는가? 이재명 지역화폐 유통을 위해 만든 경상원에 코나아이 중국 법인장을 했던 뇌물전과 경찰인 박병국을 임명했고 그 박병국은 경찰은 하필 동방명주 단거리였다고 한다. 조선족에게도 기본소득을 주자고 하고 사드 배치 반대를 하고 친중 행보를 해온 이재명, 대림동 조선족 60만 명이 지지선언한 이재명,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되고 이런 친중 인사 혹은 조선족들이 자치단체장이 되어 자치경찰제도가 운영된다면 중국을 비판하거나 비리를 지적하는 우리 국민은 어떻게 될까? 김사랑 정신병동 납치 사태가 남의 일일까? 이렇게 김사랑 씨가 쓴 글이 요즘 또 SNS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중국의 동방명주에서도 드러난, 지금 동방명주가 문제가 아닙니다. 쪼우위버라고 그 미녀 스파이 의혹을 제가 제기하고 그런 거 아시죠?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그 비밀 경찰국, 그 다음에 공자 학원들, 대한민국이 제일 많다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 그래 놓고 그 공자 학원에서 암암리의 그 공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중국의 사상, 공산당의 위대함, 시진핑 업적, 시진핑의 위대함, 이런 걸 가리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책자들 질비하게 놓고 그런 자료들 놓고. 그러니까 야금야금 세뇌 공작을, 그래서 중국이 우리를 국민들은 공자학원 같은 걸로 세뇌시키고, 그 다음에 비밀경찰국에서는 중국인 조선족 중국 유학생을 관리 감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정부의 미녀 스파이가 됐던 이 동방명주 사장이 됐던 이런 사람들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한국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포섭하고, 처음에는 포섭당하는지 모르죠. 그냥 만나서 밥 사주고 술 사주는데 거나하게 사주니까. 그런데 한 번, 두 번 하다가 나중에는 야욕이 불타죠. 그 다음에 뭐 차이나타운을 여기 건설하자, 여기 뭘 하자 이렇게 하면 코가 끼어가지고 약점이 이미 잡혔으니까. 그래서 넘어간 게 최문순 아닙니까? 최문순뿐 아니에요. 쪼우위버가 이재명도 만나고요. 뭐 등등등등 많이 만났더라고요.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정치인만 만났겠어요? 유명한 언론인, 유명한 종교 지도자, 영향력 있는 사람들 만나서 포섭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유리하게끔 이제 밑밥 다지기죠. 그래서 종교인들은 중국에 유리한 이제 발언을 설교 시간에 하게 하고, 이제 교수라든가 선생들은 중국에 유리한 미국을 깎아내리는 그런 발언을 하게 하고, 언론인들은 그런 식으로 칼럼이라든가 기사를 쓰게 하고, 매수하는 거죠. 매수 내지는 압박. 약점이 잡히면 압박이 통하죠. 그 정치인들도 중국에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네들의 영향권 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여기서 김사랑 씨가 제기한 지자체 단체장까지 중국인이나 조선족이 맡으면 그 지자체는 넘어가는 겁니다. 중국에. 그리고 거기다가 자치경찰대를 도입하면 자치경찰 그 지자체장, 다시 말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강서구청장, 아니면 안산시장, 이런 사람들이 중국인이 돼요. 조선족이 돼. 그럼 거기 경찰을 이 사람이 통제해 두는데 아유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중국을 비판하면은 정신병자로 모는 거죠. 그래서 정신병동에 들어서 주사 몇 방이면 정신병자가 된대요. 멀쩡한 사람도 흐느적거리는 뭐 주사를 놓으면은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김사랑 씨도 그렇게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이제 탈출을 했잖아요. 페이스북에 그걸 썼더니 페이스북 친구들이 와가지고 구출해냈는데, 이런 일이 김사랑에게만 있으란 법이 있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치경찰 위험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장 선거를 중국인이 하게 하면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좀 안 됩니다. 잘못하다가는요, 인해 전술로 일부러 쭉쭉 오잖아요. 지금 와서 그냥 그 동네를 쫙 중국인들이 장악해요. 건물도 사고 장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인구가 쭉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거기 구청장이라든가 조그만 시는 먹죠. 그거 자꾸 이제 재미 붙이면 자꾸 늘려나가는 거죠. 그런데 잘못하다가는 뭐 수도권 뭐 조그만 소도시인 중국이 다 먹을 수 있어요. 특히 서해안 이쪽에 중국하고 가까운데 큰일 납니다. 그 경찰까지 먹으면, 자치경찰 안 됩니다. 경찰까지 먹으면 안 돼요. 큰일 났다는 얘기입니다. 김사랑 씨가 얘기하기 때문에 더 와닿네요. 왜냐하면 이 양반은 정신병동에 납치된 경험이 있잖아요. 이재명 비판했다는 얘기
이유로 대장동을 파헤쳤다는 이유로 정신병자로 몰아서 들어가서 주사 한 방 맞으니까 뭐 희물희물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구출이 됐지만 김사랑 씨만의 예일까요? 아니죠. 야, 여기 동방명주에 그 박병국이도 나오고 영화에서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야, 무섭다 무서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